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3.1절을 기념으로 손실 중이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독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좀 하나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좀 안 해서 받아쓰기 시간에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이 좀 큰 종목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첫 번째 대부분 다 많이들 하고 계시는 물타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나는 만큼 매도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기, 이렇게 좀 볼 수 있으시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물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부분 좀 그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좀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물타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 종목이 이제 내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손실이 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매수한 종목을 죄송합니다. 그 매수한 종목을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 줄 때나 슈팅을 좀 줄 때 탈출을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들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좀 효과적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죠.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가 좀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했었을 때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하시면 한 종목에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30%, 40%, 많게는 50% 이상을 투자를 하세요. 비중 조절을 좀 못 하시죠. 그 자기 자본의 한 5%에서 10% 정도를 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비중 조절을 좀 하고 계신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 아니면 그 이상을 한 종목에 그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안 하고 계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100%도 안 들어가고 30%, 40%밖에 안 들어갔는데 난 비중 조절을 한 건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물타기를 하려고 하면 그 자기 자본에 또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죠. 30% 이상, 많게는 50%가 들어가게 되면 한 종목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 올인을 해가지고 그 종목이 다시 한번 뭐 반등을 하면서 본전 자리가 오게 되면 좀 이제 다행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대부분 좀 보시면 어떠죠? 대부분 그 종목 같은 경우 대부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운이 잘 따라서 본전 자리에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나요? 몇 개월 동안, 많게는 뭐 몇 년 동안도 고생한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보고 나가려는 이기심과 이제 욕심이 좀 발동을 하죠. 처음에는 제발 본전 자리만 와라, 나는 본전 근처만 오면 매도할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본전 자리가 오면 수익 생각에 매도를 안 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다시 손실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매도를 왜 안 했지?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만 원에 매수해서 뭐 5천 원까지 50%가 좀 빠졌다고 하면 본전 자리 찾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100%가 올라야 본전이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좀 주식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올린 종목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거보다 적은 수익이나 손실을 보시고 매매를 마무리하셨나요? 나의 이제 그 손실률만 좀 따지지 말고 그 냉정하게 그 바닥에서 뭐 20% 30%가 상승을 했다면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등을 줬구나. 탈출도 좀 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현재 이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 현재 자리의 주가가 바닥이라는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하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나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바닷가 고점은 아무도 모르죠. 생각해 보시면 이 방법이 물타기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좀 아니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타기를 잘하셔서 그 자신만의 좀 기준과 원칙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물타기라고 보지 않죠. 물타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때 내가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계획이 이시 들어갔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서 내 실수와 잘못을 좀 인정하시고 이번 매매는 내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재료적인 측면을 잘못 판단을 했구나 라고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잘못된 매매라고 좀 인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욕심과 이제 탐욕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반등을 줄 때 손실을 줄이고 편하게 좀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 정신, 좀 마인드가 좀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는 좀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그 두 번째 새로운 새로운 종목을 좀 매수해서 매도하기 같은 경우도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침이어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종목, 그 종목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 그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나는 만큼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기. 이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추가 자금을 넣어서 그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추가 자금에는 뭐 대출이나 월급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존 물량을 기존 물량에서 조금씩 덜어서 예수금을 예수금으로 그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대출이나 이제 그 월급으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어떤 게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나야 되죠.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조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출이나 월급을 통해서 내가 매매가 최근에 잘 안 되었고 내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이 없다고 하면 새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실 날 확률이 많을까요? 그쵸? 여기서 문제는 내 매매 기준과 원칙이 좀 없다고 하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도 다시 물리죠. 다시 물리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물리는 게 문제죠. 아마 이 부분 다 그 경험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새로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 또 어떻게 되죠? 예, 계좌가 더 망가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그 대출을 해서 매수를 한 이런 그 방법 같은 경우는 대출하게 되면 어떤 게 또 나가죠? 예,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종목을 팔고 싶지 않은데 매도를 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죠. 예, 원금을 상환하죠.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되죠? 다시 계좌가 망가지죠. 이렇게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나면 좋겠지만 안 난다고 하게 되면 손실 나게 된다고 하면 계좌가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도 그 수익이 나서 뭐 추가적으로 그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들 기존 물량에서 조금씩 덜어서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도 여기에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기존에 손실난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손실이 큰 상황이어서 여기서 뭐 10% 아니면 뭐 여기서 10% 아니면 여기서 10%씩 다 이렇게 그 매도를 해서 예수금을 만들었는데 손실이 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 A 종목이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B 종목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그 원칙적으로는 그냥 똑같죠. 예. 가는 그 목적지는 똑같아요. 내가 그 정확하게 매매 기준과 좀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뭐 누가 이걸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한 건지, 더 간다고 해서 뉴스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손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힘들지만 손절을 하는 이유가 손절을 왜 하죠? 손실이 커서,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내려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힘들지만 손절을 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겨워서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손절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내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손절도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그 어떤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50% 이상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가 된 상황이죠. 분명히 소외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을 내가 이제 50%그 손실난 종목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메꾸는 게 빠를까요? 소외된 종목으로, 소외된 섹터로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본전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50%를 가지고 새로운 섹터, 최근에 핫한 섹터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탈출을 하는 게 빠를까요? 계좌를 복구하는 게 빠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대선 테마가 끝났는데 대선 테마 가지고 내가 계속 다음 이제 5년, 6년 이후를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말 내가 5년 동안 이 종목을 매집을 해서 뭐 월급이 나오는 이 뭐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모아서 나는 이 대선 테마를 노릴 거야, 계획적인 부분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지난 대선 테마를 다음 대선 테마까지 보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죠. 잘못된 매매인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계좌가
그 50% 손실 나면 계좌가 망가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최근에 좀 핫한 종목이 뭐죠? 아, 종목이 아니라 이제 섹터가 뭐죠? 챗 GPT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럼 챗 GPT 전에 핫했던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죠? 로봇, 뭐 위드 코로나,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인간은 이제 좀 망각의 동물이어서 이렇게 그 핫했던 그런 섹터들이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섹터가 오게 되면 그 전 섹터는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물린 종목을 가지고 그 수익을 내서 본전 자리 물타기를 해서 다른 종목 이렇게 뭐 수익을 내서 이렇게 그 탈출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거는 내 실수를 인정을 하고 다른 섹터로 처음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한다는 마인드로 좋은 섹터를 찾아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충분히 좀 그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핫한 뭐 챗 GPT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핫하죠.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뭐 특출 좀 최근에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줬죠. 이런 섹터에 대해서 내가 50% 마이너스가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운이 좋건 간에 내가 이제 뭐 셀바스 AI에 대해서 아는 종목이었던 간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자리들 요 밑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지만 50% 마이너스가 난 5천원을 가지고 만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50%가 빠지면서 내 자본이 5천원이 됐어요. 그럼 5천원이 돼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5천원이 만원이 됐죠. 이렇게 그 좋은 섹터로 최근에 핫한 섹터로 가서 차라리 내 계좌를 회복하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청자분들도 제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누가 100%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좀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기. 어떻게 그 주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이 아무것도 안 하기 버티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잠시만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뭐그 돈을 넣거나 해서 그 수익 나는 만큼 다른 종목을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손절도 못하겠다. 나는 손절 못해. 근데 손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30% 50%가 어떤 분에게는 그 뭐 연봉이 될 수가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티셔야겠죠. 예. 어떻게 버티셔야 되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 새로운 종목을 추가로 매수해서 수익 나는 만큼 손실 중인 종목을 이제 뭐 그 쳐내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내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러면 그 손절이 좀 어렵고 큰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버티세요. 버티시고 그 동안에 월급이나 뭐 알바나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금도 모으고 내 실력도 준비를 해두는 거죠. 왜냐하면 내 그 최근에 매매가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는데 9번이 계속 매매가 안 되고 손실만 난다. 뭐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시장에서도 손실이 난다. 그러면 누가 문제죠? 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올라타고 추격 매수하고 저 종목 막 상한가 갈 것 같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 재료적인 측면도 잘 모르시고 아무 계획도 없이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분석도 전혀 없이 그냥 추격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죠. 그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는 종목을 그 매수를 해도 손실 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아니 어떻게 상한가를 갔는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상한가를 이제 뭐 점상으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상한가 갈 때까지 뭐 몇 프로 이상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또 몇 프로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또 몇 프로 올랐다 조정을 주면서 상한가를 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매수 타이밍이 완전히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하고 눌릴 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또 가네? 돌파되네? 돌파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 매수하고 눌릴 때 또 이거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 이평선을 다 깨네 매도해야겠네 그러면 또 매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당일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두 번 세 번 매매를 해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그 매매 기준과 원칙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낼 자신이 없다고 하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차트 공부든 뭐 재료적인 공부든 이런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정말 그 갑자기 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한 종목 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종목으로 좀 천천히 실습하시고 좀 이렇게 경험을 쌓으시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도 손실나지 않고 계획적으로 원칙적으로 내 매매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새로운 종목을 다시 2번으로 돌아가셔서 새로운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그 좀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제 좀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수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손실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가장 저는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그 3일절로 좀 쉬시는 날이니까 그 내 계좌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내 피같이 피 같은 돈을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지 않게 뭐 사이버 머니처럼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좀 영상을 좀 제작해 봤으니까 이제 그 정말 도움 되실 거라는 거 제가 이제 감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좀 그 자신의 계좌나 그 자신의 이제 매매 기준과 원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손실이 큰 그 계좌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3일절 잘 보내시고요. 귀한 시간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